안녕하세요. 73세 박정수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연락드렸어요. 저는 평생 건강에 자신 있게 살아왔는데 최근에 정말 충격적인 일을 겪었거든요. 그동안 건강을 위해 좋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해왔던 일이 오히려 제 몸에는 독이 되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혹시 저처럼 건강 정보를 맹신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꼭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제가 어떤 실수를 했는지 그리고 그 때문에 어떤 일을 겪었는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젊은 시절부터 건강관리에 정말 자신이 있었어요. 공무원으로 30년간 근무하면서도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했고 담배도 술도 하지 않았거든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30분씩 조깅하고 저녁에는 맨손 체조를 빼먹지 않았어요. 동년배 친구들과 만나면 항상 제가 가장 건강했어요. 정수야, 너는 정말 관리를 잘 한다라는 말을 자주 들었죠. 사실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 제가 건강관리의 모범생이라고 생각했어요. 주변 사람들에게도 제 건강법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곤 했고요. 그런데 10년 전 갑자기 제게 청천벽력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저녁을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배가 칼로 찌르는 것처럼 아프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체했나 싶어서 소화제를 먹고 참았는데 시간이 갈수록 통증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새벽 3시쯤 되니까 정말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아파서 119를 부르게 되었어요. 응급실에 도착해서 검사를 받아보니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장폐색이라는 병이에요. 장이 막혀서 응급수술을 해야 합니다. 저는 그때까지 장폐색이라는 병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평생 건강하게 살아왔는데 갑자기 수술을 해야 한다니 정말 당황스러웠죠. 수술은 다행히 잘 끝났어요.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장의 일부가 꼬이면서 막혔다고 하시더라고요. 유착이라는 게 생겨서 그렇다는 설명을 들었어요. 수술 후에 의사 선생님이 저에게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앞으로는 식단 관리를 잘 하셔야 해요. 소화가 잘 되는 음식 위주로 드시고 변비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식이섬유도 적당히 드시는 게 좋겠어요. 그런데 저는 그때 의사 선생님 말씀 중에서 식이섬유라는 부분만 귀에 쏙 들어왔어요. 아, 변비 예방을 위해서 식이섬유를 많이 먹어야 하는구나. 이렇게 잘못 이해한 거죠. 태어난 후부터 저는 정말 열심히 식이섬유를 챙겨 먹기 시작했어요. TV 건강 프로그램에서 식이섬유는 변비 예방에 최고다. 하루에 25g 이상 먹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인터넷에서도 식이섬유가 많을수록 좋다는 글들을 많이 봤고요. 그래서 저는 매일매일 식이섬유를 정말 열심히 챙겨 먹었어요. 아침에는 현미밥 한 공기, 점심에는 잡곡밥에 각종 나물 반찬, 저녁에는 샐러드와 과일까지. 하루에 식이섬유를 30g, 때로는 40g까지 먹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정수 씨는 정말 건강관리를 잘 하신다고 칭찬해 주시니까 더욱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동년배 친구들에게도 제 건강법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죠. 야, 너희도 식이섬유 많이 먹어야 해. 나는 수술 후에 이렇게 관리하니까 변비도 없고 정말 좋아. 이렇게 10년을 보냈어요. 하루도 거르지 않고 식이섬유를 챙겨 먹으면서 제가 정말 건강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믿었거든요. 그런데 최근 몇 개월 전부터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배에 가스가 차는 느낌이 자주 들고 트림이나 방귀가 잘 안 나왔어요. 가끔 배가 빵빵해지면서 불편한 느낌도 있었고요. 하지만 저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그러나 보다 생각했어요. 오히려 소화가 안 되니까 식이섬유를 더 먹어야겠다는 생각까지 했죠. 그래서 더욱 열심히 현미밥을 먹고 고구마도 하루에 2에서 3개씩 먹었어요. 각종 채소와 과일도 늘렸고요. 특히 지난달에는 변비가 좀 심해지는 것 같아서 아예 극단적으로 식이섬유를 늘렸어요. 하루에 고구마 3개, 현미밥 3공기, 양배추 샐러드 1접시, 사과 2개까지. 정말 식이섬유를 과도하게 섭취했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새벽 10년 전과 똑같은 극심한 복통이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더 심했어요. 배가 터질 것 같이 아프고 구토까지 계속 나왔거든요. 가스도 전혀 나오지 않았고요. 급하게 응급실로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검사 후에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장폐색이 다시 재발했네요. 이번에는 상태가 더 심각합니다. 즉시 수술을 해야겠어요. 저는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10년 동안 그토록 건강관리를 열심히 했는데 다시 같은 병이 생겼다니요. 수술은 다행히 성공적으로 끝났어요.
하지만 수술 후에 담당 의사 선생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환자분 평소에 어떤 식단으로 드셨나요? 저는 자랑스럽게 대답했어요. 건강을 위해서 식이섬유를 정말 많이 챙겨 먹었어요. 하루에 30에서 40g은 먹었을 거예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한숨을 쉬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문제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폐색 수술을 받으신 분들은 장에 유착이 있어서 식이섬유를 과도하게 섭취하면 오히려 막힘을 일으킬 수 있어요. 특히 현미나 잡곡 같은 거친 식이섬유는 더욱 위험합니다. 저는 그 순간 정말 멘붕이 왔어요. 10년 동안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했던 일이 오히려 제 몸에는 독이 되었다는 거였거든요. 의사 선생님이 더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일반적으로는 식이섬유가 변비 예방에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수술로 인해 장에 유착이 있는 분들에게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유착된 부분에서 거친 식이섬유가 뭉치면서 막힘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특히 환자분처럼 과도하게 섭취하시면 재발 위험이 훨씬 높아집니다. 10년 전에 제가 적당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의미를 놓치신 것 같네요. 그제서야 저는 깨달았어요. 10년 전 의사 선생님이 소화가 잘 되는 음식 위주로 식이섬유도 적당이라고 하셨던 말의 진짜 의미를요. 저는 그 중에서 식이섬유라는 단어만 기억하고 적당이라는 중요한 조건을 완전히 무시했던 거예요. 더 큰 문제는 저 혼자만의 판단으로 건강 정보를 받아들였다는 거였어요. TV나 인터넷에서 식이섬유는 많을수록 좋다는 일반론만 듣고 제 개인적인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거죠. 생각해보니 지금까지 정기검진을 받을 때도 의사 선생님께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라고만 했지 구체적으로 어떤 식단으로 지내는지는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만약 제가 하루에 식이섬유를 40g씩 먹고 있어요 라고 말씀드렸다면 의사 선생님이 분명히 조절하라고 하셨을 텐데요. 저는 제 자식들에게도 정말 미안했어요. 사실 몇 번 아이들이 걱정하면서 말했었거든요. 아버지 너무 극단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현미밥도 좋지만 적당히 드세요. 그런데 저는 그때마다 너희는 건강에 대해 모른다. 아버지가 이렇게 관리하니까 건강한 거야 라고 했었어요. 아내가 살아있을 때도 비슷한 말을 했었어요. 여보 적당히 해요. 너무 한 가지에만 매달리지 말고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런 조언들을 무시했었죠. 제가 가장 잘 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수술 후에 영양사 선생님과 상담을 받았어요. 그때 정말 많은 걸 배웠죠. 장폐색 수술을 받으신 분들은 일반인과는 다른 식단이 필요해요. 식이섬유도 하루에 15에서 20g 정도가 적당하고 특히 거친 현미보다는 흰쌀이 더 안전해요. 채소도 부드럽게 익혀서 드시는 게 좋고 과일은 껍질을 벗겨서 적당량만 드세요. 영양사 선생님이 보여주신 자료에는 장폐색 수술 환자들이 피해야 할 음식들이 명시되어 있었어요. 현미, 잡곡, 김치, 나물류, 견과류 등등. 제가 10년 동안 열심히 먹었던 음식들이 대부분 주의 음식이었던 거예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건강을 위해서 좋다고 생각했던 음식들이 제 몸 상태에는 맞지 않았던 거죠. 이제 저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식단을 관리하고 있어요. 의료진의 지도에 따라서 말이에요. 아침에는 흰쌀밥에 부드러운 반찬, 점심에는 소화 잘 되는 단백질 위주, 저녁에는 적당한 양의 익힌 채소. 식이섬유는 하루에 15g 정도만 섭취하고 있어요. 놀라운 건 이렇게 바꾼 후에 오히려 몸이 더 편해졌다는 거예요. 복부 불편감도 사라졌고 소화도 훨씬 잘 되고 있어요. 배변 활동도 예전보다 더 규칙적이에요. 이제야 깨달았어요. 많이가 아니라 적절히가 중요하다는 걸요.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좋은 음식이란 없다는 것도요. 특히 저처럼 수술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일반적인 건강 상식과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는 걸 배웠어요. 요즘은 정기 검진을 받을 때마다 담당 의사 선생님께 구체적으로 상담받아요. 이런 음식을 이 정도 양으로 먹고 있는데 괜찮을까요? 이런 증상이 있는데 식단과 관련이 있을까요? 이렇게 자세히 물어보고 조언을 구하고 있어요. 인터넷 정보나 TV 프로그램보다 제 몸 상태를 정확히 아시는 의료진의 말씀을 더 신뢰하게 되었거든요. 주변 친구들에게도 제 경험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특히 저처럼 건강 정보에 너무 매달리는 분들께는 꼭 개인차를 고려하라고 말씀드려요. 얼마 전에 동창회에서 만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요즘 홍삼을 하루에 3포씩 먹고 있어. 몸에 좋다잖아. 저는 그 친구에게 제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말했어요.
좋다고 하는 것도 과하면 독이 될 수 있어. 의사 선생님께 한번 물어보고 먹는 게 어떨까? 그 친구가 나중에 병원에서 상담받고 와서는 정수야, 내 말이 맞았어. 의사가 내 혈압약과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 하루에 1포만 먹으라고 하던데라고 말하더라고요.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정말 많이 반성했어요. 제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독선적이었는지를요. 가족들에게도 사과했어요. 특히 제 자식들에게는 이렇게 말했죠. 아버지가 그동안 너희 말을 안 들어서 미안하다. 앞으로는 혼자 판단하지 말고 너희들과도 상의해서 결정하겠다. 자식들이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오히려 더 걱정된다면서 웃더라고요. 하지만 정말 진심이에요. 이제는 가족들의 조언도 귀담아 듣고 의료진과도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건강을 관리하고 있어요. 요즘 제가 새롭게 깨달은 건강관리의 원칙이 있어요. 첫째, 개인차를 인정하자. 남에게 좋은 것이 나에게도 좋다는 보장은 없어요. 특히 병력이 있거나 수술 경험이 있다면 더욱 신중해야 해요. 둘째, 전문가와 소통하자. 인터넷이나 TV보다는 내 몸 상태를 아는 의사의 조언이 중요해요. 정기검진 때 구체적으로 상담받는 습관을 들이세요. 셋째, 극단적이지 말자. 많을수록 좋다는 생각은 위험해요. 적당히가 가장 건강한 방법이에요. 넷째, 가족의 걱정을 무시하지 말자. 가까운 사람들의 조언에도 귀 기울이세요. 혼자만의 판단은 위험할 수 있어요. 다섯째, 몸의 신호를 놓치지 말자. 작은 이상 증상도 그냥 넘기지 말고 의료진과 상의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저는 이번 일을 통해서 정말 큰 교훈을 얻었어요. 비록 2번의 수술을 받는 고생을 했지만 덕분에 올바른 건강관리법을 배울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의료진의 지도에 따라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고 있고 몸 상태도 훨씬 좋아졌어요. 무엇보다 마음이 편해졌어요. 극단적으로 무언가를 챙겨 먹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났거든요. 특히 저와 같은 수술 경험이 있으신 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장폐색, 담낭 수술, 위 수술 등 복부 수술을 받으신 분들은 일반적인 건강 상식과는 다른 접근이 필요해요. 식이섬유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수술로 인한 유착이 있다면 과도한 섭취는 위험할 수 있어요. 꼭 담당 의사나 영양사와 상담 받으시길 바라요. 그리고 건강 정보를 접할 때는 나에게도 적용될 수 있을까? 를 항상 생각해 보세요. 일반론과 개인 맞춤 조언은 다르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저처럼 10년이라는 긴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마시길 바라요.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는 올바른 정보와 적절한 관리가 중요해요. 마지막으로 건강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겸손함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모든 걸 안다고 생각했던 게 가장 큰 실수였거든요. 이제라도 깨달았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 남은 인생은 정말 현명하게 관리해 나가려고 해요. 여러분도 건강 정보를 접하실 때 저의 실수를 반면교사로 삼으셔서 개인차를 고려한 올바른 건강 관리를 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혹시 복부 수술 경험이 있으시다면 식이섬유 섭취량에 대해서 꼭 의료진과 상담 받으세요. 좋다고 알려진 것도 과하면 독이 될 수 있다는 걸 제 경험을 통해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건강한 노후는 극단적인 관리가 아니라 균형 잡힌 관리에서 나온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돌아가는 길을 가지 마시고 처음부터 올바른 길로 가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